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에 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교재는 634페이지 되겠고요.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것도 가끔씩 이제 문제 나오고 있는 것, 특히 사고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주의 있게 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자, 어린이 놀이시설도 먼저 여러분들 현장 가시면 설치 검사가 먼저 되어 있고요. 그 설치 검사 된 거를 여러분은 현장에서 관리하게 돼 있고, 거기에 정기 검사라든가 교육 부분, 또 점검 부분, 그다음에 선임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설치 검사라고 하면 어린이놀이 시설의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어린이놀이 시설의 시설 기준 및 기술 기준에 따라 설치한 후에 안전검사 기관으로부터 반드시 뭐래요? 검사하는 것을 거쳐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설치 검사죠. 이거는 이제 시공회사에서 하게 되죠. 그리고 현장에서는 여러분들도 이제 나중에 어린이 놀이시설이 노후화되고 의자라든가 그네라든가 시소 같은 게 망가지고 이렇게 되면 다시 설치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똑같이 여러분들도 그러면 그 기준에 맞게끔, 시설 기준에 맞게끔 검사 기관에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설치 검사를 하고요. 그 후에 이제 정기 시설 검사가 있죠. 설치 검사를 한 다음에는 안전관리자를 통해서 정기 시설 검사라는 부분을 하는데, 자, 살펴보면 설치 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 시설이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기준 및 기술 기준에 따른 적합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안전점검 검사 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검사를 말하죠. 어디? 안전점검 검사 기관으로부터 여러분이 나중에 정기시설 검사를 받습니다. 보통 2년에 한 번씩 받게 되죠. 그래서 안전점검 검사로부터 받는 거를 뭐란다? 정기시설 검사라 하고요. 처음부터 설치한 후에 받는 거를 설치 검사라 하고, 2년마다 받는 거를 누구한테? 안전검사 기관으로 받던, 이것도 돈이 비용이 들어갑니다. 기관으로 받는 것을 정기시설 검사라고 한다 정도 여러분께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세 번째 안전점검이 있습니다. 안전점검. 여러분들은 이제 안전점검을 해야 되죠. 안전점검은 어린이 놀이시설의 관리 주체 또는 관리 주체로부터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임받은 자가 유관 점검을 하죠. 점검 기구를 통해서 하고요. 그 검사를 하여서 위험 요인에 대해서 조치 행위를 하는 것을 뭐한다? 안전점검이라는, 매월 하죠. 매월. 안전점검은 어린이시설 관리자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단을 하죠. 진단. 안전진단이라 하면 누가요? 안전검사기관이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하여 조사, 측정, 안정성 평가 등을 하여 해당 어린이 놀이시설의 물리적이면서 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해서 수리 개선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이거를 말한다? 안전진단이라고 얘기하죠. 여기 앞에 보면 요 부분입니다. 정기검사 2년마다 하지요. 이때 검사기관으로부터 문제점이 발견되면 검사기관이 하는 거를 이때를 안전진단이라 하죠. 이 부분을. 그래서 안전진단을 하게 되죠. 자, 다섯 번째 유지관리라. 설치된 어린이놀이 시설이 기능 및 안전 기능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 보수 및 개량하는 행위를 유지관리라고 하죠. 안전진단은 점검기관에서 하는 거고요. 유지관리는 우리가 하고 있다라고, 이 다섯 가지 용어의 정리에 대해서 여러분까지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설치자는 설치 검사를 한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설치자는 관리 주체에게 인도하기 전에, 그럼 여러분들이 현장 가는 단지는 누군가가 설치했을 때 다 인수인계를 했겠죠. 검사기관으로부터 설치 검사를 다 받았겠죠. 그 받은 결과 현장에서 관리가 이루어지는 거고 안전점검을 하는 거죠. 그 안전점검은 2년마다 하는데, 안전진단기관에서 나와서 진단을 했는데 이상이 생겼다 하면 안전진단으로 넘어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주기를 보죠. 주기. 안전검사기관한테 이게 안전점검이죠. 자, 관리 주체는 설치 검사를 받은 어린이 놀이시설이 시설 기준, 기술 기준에 적합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2년마다
안전검사기관. 안전검사기관이 전국에 많아요. 여러 가지 단체에서 하긴 하는데, 기관으로부터 2년 이상, 1회 이상 정기 점검을 받아야 되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안전점검을 받았는데 이상이 생겼다라고 보고가 들어오면 어떻게 기술 기준이나 시설 기준에 이상이 생겼어요. 이것이 이제 진단으로 넘어가는 거죠. 자, 점검을 받아야 되고요. 자, 신청은 정기시설 점검을 받으러 하는 자리 2년마다 한 번씩 받아야 되니까 정기시설 유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 그리고 바로 전달이죠. 전달에 해야 된다는 거죠. 전달에 신청 기관에게 제출해야 되죠. 보통 한 달 전에 하면 일정이 나옵니다. 미리 팩스로 딱 보내주고 그러면 그쪽에서 언제 가능하다라고 문자가 오죠. 그러면 그때 하면 돼요. 보통 한 달 전에, 아니면 업체에서 미리 연락을 옵니다. 이번에 검사 기간이 언제니까 신청하십시오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중에 합격하고 현장 가면 모든 것들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여러분들 지원해주고 있으니까 현장 가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이유를 제가 설명해 주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한 달 전에 우리 단지에 지금 안전점검 해야 됩니다 라고 여러 기관에서 와요. 점검 기관 여러 군데서, 그 중에 가장 합리적인 업체를 선정해서 안전점검을 하게 되고요. 그 점검 결과 이상이 생기면 이제 진단으로 넘어가는 거죠. 자,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안전점검 실시. 관리 주체는 설치된 어린이놀이 시설의 기능 및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기,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서 당해 어린이놀이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뭐 해야 된다? 실시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주기입니다. 주기. 안전점검 주기. 관리 주체는 안전점검을 월 1회 이상 해야 되죠. 월 1회 이상. 유지관리 편에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저쪽 안전점검하고 이제 틀린 거죠. 그건 법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이건 유지관리 위한 안전점검이에요. 자, 유지관리 안전점검은 또 해야 되죠. 관리 주체는 안전점검 하죠. 진단도 하죠. 여기서 이상이 생겨서 안전기관이 하는 걸 진단이라고 얘기했어요. 결과에 대해서 점검대장, 실시대장 또는 실시진단대장을 작성하여서 최종 기재일로부터 검사 받은 날로부터죠. 기재일로부터 3년간 보관해야 된다. 기재일로부터 3년간 보관해야 된대요. 어린이놀이 시설의 점검 기록은 3년간 보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의무화 통지입니다. 관리 주체는 안전관리자를 신규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안전관리 인적 사항을 포함해서 배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시스템이라는 별도의 시스템이 있어요. 거기다가 등록을 해야 되고 감독기관에게 통보를 해야 됩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되겠죠. 통보해야 되고, 관리감독기관장은 통보반 즉시 해당 안전관리자에게 안전교육 이수 의무에 대한 고지를 합니다. 그러면 이수를 또 해야 되고요. 이 경우 관리 주체가 안전관리자로서 역할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관리 주체를 안전관리자로 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언제 배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어린이놀이 시설 안전관리 시스템에 통해를 통해서 입력하면 돼요. 보통 입력하면 되고요. 거기도 이제 보험료도 입력하는 시스템이 있고요. 그래서 15일 안에 어린이놀이 시설 안전관리 시스템에 통보를 해야 되죠. 자, 기간을 보겠습니다. 기간, 안전교육의 기간. 관리 주체는 다음에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간 이내에 어린이놀이 시설의 안전관리자가 이제 선임됐으면 안전관리자를 하여금 어린이 교육을 받아야 되죠. 안전교육을 받아야 되죠. 언제? 자, 최초 어린이 시설 인도받은 날의 경우, 최초 인도받죠? 설치검사 끝나죠? 그럼 인도받죠? 그때 언제? 인도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 3개월 안에 교육을 받아야 되죠. 만약에 넘으면. 곤란하겠죠? 자, 3개월 안에 받으셔야 되고요. 안전관리자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3개월이에요. 변경된 날로부터 3개월. 다 3개월이죠. 3개월.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 유효기간 만료된 경우에는 만료 전이죠. 만료 전에 3개월을 받아야죠. 만료 전에. 이 교육 받은 것도 전산망에다가, 어디 전산망이에요? 여기
안전 시스템에다가 어린이놀이 시설 안전 시스템에다가 교육 언제 이수했는지 날짜를 등록하게 돼 있어요. 자, 3개월 안에 해야 됩니다. 언제? 인도받은 날, 관리자가 변경된 날, 교육기간이 만료되게 된 날 전부터 3개월 안에 뭐예요? 교육을 받으셔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주기를 보겠습니다. 주기. 안전교육은 2년에 1회 이상 받고요. 2년에 1회 이상 기본적으로 4시간 받습니다. 4시간. 여러분도 나중에 합격해서 이제 주택관리사로서 관리사무소장으로 가면 이게 교육이 있어요. 4시간 받습니다. 누가 받아야 돼요? 그 책임자가 봐요. 근데 소장님들이 와요. 소장님 오는 거 아니에요. 소장님 오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책임자들이 오셔야 됩니다. 4시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유효기간 기산입니다. 유효기간 안전교육 기산이죠. 다음 따라야 되죠. 자, 어린이놀이 시설의 인도 안전관리자가 변경된 때는 안전교육 받은 날을 기산일로 한다. 그 다음에 직전 안전교육 유효기간 만료의 다음 날로 한다. 기산일입니다. 다시 한번 보면 어린이놀이 시설을 안전관리자가 인도하거나 안전관리가 변경된 경우에는 언제 한다? 받은 날로 기준하고요.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직전 안전교육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 날로부터 유효기간을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보험의 종류예요. 보험의 종류. 어린이놀이터 아이들이 많이 다쳐요. 그리고 어린이라 하면 이제 정의가 옛날엔 몇 세 이하로 됐는데 지금 정의가 없어졌죠. 어쨌든 어린이놀이터에서 사고가 나면 이제 보험의 적용을 받습니다. 보험 적용을 누구나 받아요. 우리 아파트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받습니다. 법이 완화됐어요. 그거 가지고 문제가 됐어요. 우리 아파트 사느냐 안 사느냐 그것도 기준점이 없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보험의 모든 어린이놀이터에 발생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모두가 우리 아파트 아닌 사람도 보험을 받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어린이놀이 시설의 사고배상 책임 보험이나 사고배상 책임 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을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되고요. 언제 들어요? 관리 주체가 어린이놀이 시설 인도받는 날로부터 30일 안에 누가 받아야 돼요? 관리 주체가 보험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받았다 해서 바로 개방하면 안 되죠. 보험이 적용 안 됐으니까. 대부분 아파트가 신규 아파트 가보면 신규 아파트 받으면 사용 승인과 동시에 아파트가 미리 입주하거든요. 관리 주체에서. 미리 상주하죠. 보통 일주일이나 2주 전에 미리 상주하기 때문에 사용 승인과 동시에 바로 뭐예요? 가입합니다. 왜? 30일 안에 해야 되면 30일 안에 해야 되면 15일 이후에 하게 되면 15일 안에 아이들이 와서 다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바로 인도하는 날이에요. 사용 승인하는 날이에요. 사용 승인하는 날에 바로 가입을 합니다. 업체들을 통해서 입찰 공고를 통해서 인도하기 전에 바로 가죠. 혹시나 그로 인해 사고 나서 보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로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법상으로는 30일 이내에 뭐 한다? 보험의 종류에 대해서 가입을 해야 된다라고 있죠. 세부 사항은 어느 한도 1인당 배상액이 얼마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자,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자, 어린이 놀이터에서 중대한 사고를 하면 이 7가지죠. 7가지. 자,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중대한 사고가 아닌 것은 하면 여러분께서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자, 사망사고가 중대한 사고 중에 하나죠. 두 번째, 하나의 사고로 인해서 3명이 다치는 경우. 어떤 경우가요? 아이들이요, 시소를 타고 내려온 경우가 있어요. 시소. 그죠? 미끄럼틀 타고 내려올 때 한 명이 내려오지 않죠. 밑에 아이 한 명이 있고 위에 2명이 같이 내려오죠. 같이 내려오면 동시에 부딪히면 한 번에 3명 이상의 사고가 생겨. 이런 경우가 간혹 있어요, 아파트에. 2명이 타고 내려오고 밑에 아이 놀다가 쳐가지고 다치는 경우. 그럴 때는 하나의 사고로 인해서 3명 이상의 부상이 생기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그 사고로 인해서 7일 이내에 48시간 이상의 입원을 요하는 경우에도 뭐다? 중대한 사고 중에 하나다라고 보고 있죠. 골절, 부러지죠. 계단 올라가 미끄럼져 넘어지다가 뭐 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피가 나죠. 수혈 또는 입원일 필요 정도의 심한 출혈이 있는 경우에도 문제가 되죠. 그 다음에 신경, 근육, 힘줄의 손상, 2도 이상의 몇 도요? 2도 이상의 화상인 경우도 중대한 사고로 보고 있다.
부상 면적이 신체의 5% 이상인 부상인 경우에도 중대 사고로 보고 있고요. 내장이 손상된 경우에도 중대한 사고로 보고 있다. 이 7가지에 대해서 굉장히 이 부분은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사망사고, 하나의 사고로 인해서 3명 이상이 부상이 당한 경우, 사고 발생으로도 7일 이내에 48시간 입원을 치료하는 경우, 골절상을 입은 경우, 수혈이나 입원으로 돼서 심한 출혈이 생긴 경우, 신경이나 근육 파손된 경우, 또 2도 이상의 화상을 입은 경우. 이게 언제 생기냐면 여름날에 미끄럼틀이 굉장히 뜨겁잖아요. 뜨거운 상태에서 아이들이 미끄럼 타게 되면 찰과상에서 2도 이상의 화상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여름날에 아이들이 놀지 않게끔 또 그것도 감시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아파트가 이제 플라스틱으로 많이 바뀌죠. 스테인보다는 플라스틱으로. 부상 면적이 신체의 5% 이상인 경우에 그다음에 내장이 판단해 중대한 사고로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제출 명령입니다. 자, 이런 사고 발생됐어요. 이런 사고 발생되면 제출해야죠. 누구한테? 시장군수구청장에 해야죠. 자, 통보를 받은 관리감독기관장은 필요하다는 경우 제출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하죠. 아이가 다쳤다라고 하면 합동조사하죠. 합동조사 실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관리 기록을 잘 남기셔야 됩니다. 유가 원칙에 의해서 관리 기록을 잘 남기셔야 되는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관리 주체는 자료를 제출 명령 받은 날로부터 며칠 1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됩니다.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CCTV가 있어요. CCTV. 다 CCTV 24시간 어린 호텔은 촬영하게끔 돼 있거든요. 자, 관리 주체는 자료 제출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돼요. 며칠? 관리 주체는 1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CC 카메라 보면서 어떻게 발생했는지 어떤 일이 생겼는지 다 내용을 제출해야 됩니다. 다만 관리 주체가 정해진 기간에 자료를 제공하기 어렵다고 할 경우에는 그 소명을 하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공문을 보내게 되면 관리기관장은 며칠 20일 범위 안에서 그 제한기를 연장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10일 안에 제출해야 되고요. 20일 범위 안에서 뭐 할 수 있다? 연장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날짜, 현장 조사까지 여러 개 기억해 주시고요. 자, 보고 검사 사항입니다. 설치 보고 현황. 자, 관리 주체는 어린이시설 전기시설 검사에 대해서, 그 다음에 안전관리 진단의 현황에 대해서, 교육하고 보건보험 가입에 대해서, 그 다음에 사고 현황에 대해서 지금 앞에서 다 지금 살펴봤던 내용이죠. 이런 거에 대해서 보고해야 되고요.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제출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해당한 사항에 대해서 20일 이내에 보고해야 되고요. 다만 30일 내내 연장할 수 있다라고 해서 어떤 부분에서 이 5가지, 4가지죠. 4가지에 대해서 전기시설 검사, 점검, 진단, 안전교육, 보험, 근데 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사무소에서는 뭐하고 있어요? 자료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리고 그것을 요구했을 때는 20일 내에 제출해야 되고 연장할 수도 있다라고 하죠. 자, 어린이놀이 시설에 대해서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했습니다. 우리 소장님들 이제 앞으로 우리 열심히 공부해서 주택관리사를 보를 합격증을 받는다라고 하면 현장에서 좋은 소식들 많이 나오길 기대하면서 화이팅 응원하면서 오늘 교육을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교육 받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